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실험의 목적, 그리고 실험 방법에서는 컬처의 타겟과 컬처 방법과 그리고 마이크로 스탬프, 이제 마이크로 컨택 프린팅에 쓰일 마이크로 스탬프 제작 방법과 그리고 셀 성장하게 된 서피스 모디피케이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과 부분에서는 마이크로 컨택 프린팅 한 후 트랜스퍼된 패턴을 확인하는 결과와 셀이 성장하게 된 이미지 결과와 여러 가지 다이나믹한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말씀드리고 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세포를 이루고 있는 것의 가장 기본되는 것은 뉴런입니다. 뉴런은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뉘는데요. 너브셀과 글리아셀입니다. 글리아셀은 너브셀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신경 전달 체계를 담당하고 있는 것은 너브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볼 것은 너브셀이 되겠습니다. 여튼 너브셀의 구조는 기본적인 구조가 이와 같이 이루고 있는데요. 외부에서 신경을 어떤 신호 전달을 받아들이는 덴드라이트 부분과 핵을 포함하고 있는 셀바디 부분, 그리고 외부로 신호를 전달하는 엑손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경세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보다 훨씬 많은 양의 정보를 처리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처리 속도는 지금의 컴퓨터보다 느릴 수 있지만 처리하는 정보량은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메커니즘을 밝히기 위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컬처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이 연구도 같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론을 컬처했을 때 보면 컴플렉스한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 간의 어떤 시그널이라든가 커뮤니케이션을 파악하기가 너무나 힘든데요. 그래서 실험의 목적이 되는 것이 심플한 패턴을 형성하여서 이 이론 간의 어떠한 시그널이라든가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다른 현상들을 파악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에서 이제 주된 목적이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유런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그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유런이 어떠한 다이나믹을 나타내는지를 또한 추가적으로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 목적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사이토필리카 물질인 PDL을 마이크로 컨택 프린팅하여서 셀이 자랄 수 있는 패턴을 형성시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사이토토픽한 물질인 PEG로 채움으로써 셀이 성장할 수 있는 패턴을 형성해주고요. 거기서 이제 유런들이 어떤 사이즈에서 안정적으로 패턴을 형성하는 것 또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유런의 다이나믹한 현상들을 관찰하는 것이 저희의 주된 실험 목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컬처 타겟으로 첫 번째 잡은 것은 히포캠퍼스입니다. 그러니까 히포캠퍼스는 저희의 이제 기억을 저장해두는 장치가 되겠는데요. 오래된 장기된 기억을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짧은 쇼타임의 기억들을 저장하였다가 장기 기억들을 저장하는 다른 곳으로 이동시킵니다. 켜지는 모습을 보면 이와 같이 초스탕 모양의 세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뇌 간내에 두 개가 존재합니다. 하나라도 손상이 될 경우 뇌에 기억장애가 있고요. 이와 같은 히포캠퍼스에서 손상이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노이즈성 치매나 간질 등의 질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두 번째로 타겟을 잡은 건 올페토리 벌브 세포입니다. 올페토리 벌브는 우리의 후각을 담당하는 세포이고요. 펼쳐있는 모습은 다음과 같은 크기가 좀 일반적으로 큰 세포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올페토리 벌브는 코에 있는 올팩토리 미피시움이라는 부분에서 냄새 고분자들을 흡착을 해서 올팩토리 벌브로 전달을 하고요. 올팩토리 벌브가 그래서 뇌에 알려주면서 우리가 지금 맡고 있는 냄새가 무슨 냄새구나라고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세포는 2일령의 지에서 컬처해냈고요. 이와 같은 컬처낸 셀들은 0.25% 트립신에서 20분간 디소시에이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뒤에 5분간 인큐베이션 과정을 또 한 번 거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분해된 셀들을 더 작은 셀을 만들기 위한 파이페팅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파이페팅 거친 셀들을 센트리퓨게이션을 통해서 살아있는 셀들을 수집하게 되고요. 우리가 타이프한 블루라는 것을 이용해서 셀들을 원하는 만큼 세고 그것을 준비된 글래스에 시딩하고 미디어를 교체하면서 셀의 성장을 지켜보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 컨택 프린팅이라는 기술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 기술을 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마이크로 스탬프입니다. 그래서 PDMS 마이크로 스탬프 제작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DMS 마이크로 스탬프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마스터 패턴이 필요한데요. 이 마스터 패턴은 실리콘 서브스트레이트에 페어 코팅하여서 마스크를 대고 UV 리소그래피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작된 마스터 패턴에 퓨어링 에이전트와 실리콘 엘라스토머를 10대1로 섞어서 그것을 65도씨 오븐에서 1시간 동안 베이킹 시키면 우리가 마이크로 컨택 프린팅에 쓰이는 PDMS 스탬프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쓴 이제 마스크 레이아웃인데요. 저희는 다양한 사이즈의 그리드 패턴을 사용했습니다. 보시는 바에 첫째 보면은 이렇게 노드가 존재하고 트랙, 그리고 트랙과 트랙 사이의 간격들을 다양하게 변화시키면서 다양한 사이즈의 패턴을 사용하였는데요. 마스터 패턴의 높이는 2마이크로 정도 됩니다.
보면 라인의 사이즈도 3, 5, 10 마이크로 정도로 변화시켰고요. 노드 사이즈도 50, 20, 그리고 인터널 디스턴스 80, 120, 160에서 다양한 사이즈를 사용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사이즈의 패턴을 사용한 이유는요. 어떤 사이즈에서 패턴이 유연히 잘 형성돼 나가는지, 그리고 노드 위에 셀들이 얼마나 셀바디가 잘 올라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이즈의 패턴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셀이 성장하게 될 서비스 모디피케이션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슬라이드 글래스 상에서 셀을 성장시켰는데요. 그 표면에 이제 클린 글래스를 통해서 창정식을 변화시킨 글래스에 MTS로 셀프 어셈블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위에 사이로기를 변화를 시키게 되고요. 거기에 이제 PDA가 결합시키기 위해서 결합력을 높여주기 위한 셀프 GMBS로 다시 한번 셀프 어셈블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셀이 성장하게 패턴을 위해서 마이크로 컨택 프린팅을 통해서 PDA를 패턴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부분적으로 PDA 패턴이 형성하게 되고 나머지 패턴이 형성되지 않은 부분은 PEG로 패시베이션 함으로써 셀이 성장할 수 있는 서피스를 모디피케이션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실험 방법을 이제 간략히 그림으로 표현해 보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마스터 패턴을 통해서 PDMS 스탬프를 제작해내고요. 거기에 PDA 솔루션을 드라프팅 시켜서 1시간 동안 둡니다. 거기 그리고 글래스는 MPS와 설포GM에서 처리된 글래스 상에 PDA를 컨택시킵니다. 5분간 컨택시킨 후에요. 떼면은 이제 셀이 성장할 수 있는 PDA 패턴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머지 패턴이 아닌 부분은 PEG로 패시베이션 과정을 거치게 되고 거기 아까 제주에는 셀들을 시딩하게 되고 미디어를 채워서 셀들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과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제 마이크로 컨택 프로팅을 통해서 트랜스퍼된 패턴을 이제 확인하는 방법으로 저희는 3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플로레센스 이미지와 컨디션션 피규어 그리고 레이펜 토포그래피 이미지를 통해서 패턴이 얼마나 잘 형성이 되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패턴 사이즈는 트랙이 5마이크로, 노드가 20마이크로, 인터널 디스턴스가 80마이크로의 사이즈 패턴입니다. 보시면 플로레센스 이미지의 경우는 PL FITC라는 물질로 맞단계 형광 이미지 띄는 물질을 사용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패턴이 잘 형성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AFM 이미지를 통해서 높이가 2.4에서 5 나노미터 정도의 패턴이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뉴런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서 성장된 모습입니다. 패턴 사이즈는 트랙이 5, 노드 20, 인터널 디스턴스가 80의 사이즈의 패턴이고요. 좀 왼쪽에 보시는 것이 이제 히포캠퍼스 뉴런입니다. 컬처한 지 잘 된 상태이고 셀바디들이 노드 위에 잘 올라내려고 덴드라이트가 이렇게 뻗어서 패턴이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이제 올팩토리 벌브 뉴런입니다. 마찬가지로 컬처한 지 잘 된 패턴이고요. 패턴 사이즈는 동일합니다. 여기 셀바디들이 트랙에 올라가서 덴드라이트에 뻗어서 그랜드의 패턴을 형성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올팩토리 벌브가 히포캠퍼스보다는 패턴 현상이 적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패턴이 잘 형성됨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스터 패턴의 이제 레이어를 다양하게 하면서 패턴 사이즈에 다양하면서 그 패턴 사이즈 중에 어느 사이즈가 뉴런의 네트워크를 잘 형성하는가를 평균적으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 트랙에 5일 경우에 빨간 막대기 보시면 노드 사이즈가 5, 인터널 디스턴스가 120인 경우가 패턴이 뉴런들이 패턴을 잘 형성함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셀바디가 이제 노드 위에 많이 올라간 경우는 보면 노드가 5, 인터널 디스턴스가 160인 경우가 가장 잘 올라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경우 트랙 사이즈가 3으로 동일한 경우인데요. 3마이크로인 경우에 앞에 보신 결과와 마찬가지로 노드가 5, 인터널 디스턴스가 120인 경우가 패턴을 잘 형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셀바디가 노드에 많이 올라간 경우는 두 개 비슷한 결과인데 이게 조금 높은데 노드가 5, 인터널 디스턴스가 160인 경우가 가장 많이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 보니 이제 다이나믹 이미지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지금 뉴런이 패턴이 없는 서피스 상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팩토리 벌브로서 칠된 상태인데요. 덴드라이트를 이곳저곳으로 옮겨다니면서 자유롭게 어떤 패턴 형성한다든가 이벤트는 없었고요. 자유롭게 그냥 덴드라이트 뻗으면서 이동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의 경우로 이제 패턴이 있을 때 셀들의 다이나믹 현상인데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뉴런이 어떻게 트랙을 찾아 올라가는지, 무엇을 이용해서 올라가는지를 관찰을 하였습니다. 지금 벌써 올라갔는데요. 잠깐 다시 보시면
지금 이렇게 떨어진 부분이 이게 트랙 위에 이제 노드 위에 있는 셀이고요. 바깥의 부분인데 덴드라이트 이용해서 트랙을 찾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셀바디를 끌어당기면서 트랙 위로 올라가는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올라간 후에도 덴드라이트 이용해서 서로 간의 유런과에 찾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덴드라이트도 이용해서 이쪽 유런과의 연결을 시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같은 경우는 컬치한 지 하루 된 상태의 오프트리 벌크의 유런입니다. 다음으로는 트랙 위에서 존재하는 셀이 이제 분열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여기가 노드이고요. 이 노드, 트랙 위에 하나의 셀이 존재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컬치한 지 3일 된 상태의 인터널 디스플레이 200 마이크로 사이즈의 패턴인데요. 하나의 셀이 두 개로 분리되어서 서로가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끌려가듯이 서로가 다른 노드 사이즈로 노드 자리로 이동되는 모습들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게 셀들이 서로 간에 다른 트랙에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셀은 여기 존재하고 하나는 여기 존재하는데 서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덴드라이트로 잡고 있던 뉴런들이 서로 간에 이렇게 덴드라이트만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가 서로가 이제 덴드라이트가 있었던 것이 이동되면서 끊어지면서 하나의 셀이 다시 분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아까처럼 서로가 다른 방향으로 덴드라이트 뻗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뻗어나가다가 이렇게 죽어버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올백트리 볼그로 3일 된 상태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리드 패턴 말고 서클 패턴의 경우에도 셀의 성장 모습을 보았는데요. 이같이 서클 패턴의 경우도 이제 트랙 사이즈를 다양하게 20, 40, 80 이렇게 변화시키면서 보았는데 그리드보다는 패턴 형성률이 조금 작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 패턴 형성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경우 히포캠퍼스로 컬치한 지 19일 된 이미지입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서클 패턴에서 어떠한 현상들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이것을 보시는 이미지는 제일 안쪽에 5마이크론, 사이즈 5마이크론 경우입니다. 그래서 오비가 지금 3일 된 상태인데요. 두 개의 셀이 존재하고 있고 덴드라이트를 서로가 바꾸게 연결해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셀이 하나의 트랙을 지금 전부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안정적으로 차지하고 있어서 그런지 셀바디의 움직임이 거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드의 경우는 셀바디의 움직임이 바쁘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하나의 트랙 안에서 두 개의 셀들이 서로 간에 덴드라이트만 바쁘게 움직이면서 싸움을 하듯이 밀어내듯이 존재하면서 어떠한 셀바디의 움직임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저희가 이제 마이크로 컨택프리티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PDL 사이트 필립한 패턴을 만들고요. 나머지 이제 사이트 포빅한 부분으로 사이트 포빅한 물질이 PEG로 나머지 패시백을 시킴으로써 셀이 성장할 수 있는 패턴을 완성하였고요. 그리고 트랜스퍼드의 패턴을 확인하는 방법으로서 컨덴세이션 피규어와 플라이드스 이미지, 그리고 AFM 토포그래피 이미지를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셀 다이나믹스를 보았는데요. 서피스에 패턴이 없는 경우에 셀의 움직임을 보았고요. 덴드라이트를 이용해서 유런이 패턴을 찾아간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 트랙에서 셀이 분열되는 현상이라든가 셀 간의 인터랙션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클 패턴에서 유런들의 어떠한 다이나믹 움직임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